오늘은 진시 황제의 진나라를 멸망시킨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간신 조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207년 중국사 최초의 통일 제국 진나라가 낳은 기형아 간신 조고가 죽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제국의 멸망 속도는 조고의 죽음과 함께 가속 페달을 밟고는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조고는 중국 역사상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거물급 간신입니다. 조고의 선조는 조나라 사람이고 후에 진나라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받아 궁형을 당하고 어미는 관청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궁에서 태어난 조고는 성장 후 궁형을 자청하여 궁중에서 일하며 지냈습니다. 조고는 성품이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했으며 사람의 속마음을 잘 파고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환관의 신분에서 한 단계 승진을 거듭하여 끝내는 제국의 향방을 좌우하는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잔꾀와 속임수로 나쁜 짓을 일삼았던 전형적인 거물급 음모가이자 간신이었습니다. 나아가 최초의 통일 제국을 불과 15년 만에 망하게 만든 원흉으로 기록된 망국의 간신이기도 했습니다. 조고는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신체가 건장하고 힘이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총명한 두뇌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궁중에서 자라면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들었고 그러면서 보다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기 위한 재주를 배워나갔습니다. 교활한 조고는 일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파악하는 데 눈치가 빠삭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궁중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기쁘게 하는데 남다른 능력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총명함과 수완, 그리고 겸손함을 칭찬했으며 진시황의 귀에까지 이 사실이 전해져 그를 곁에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고는 진시황의 법가의 논리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법률, 특히 형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판례를 검토하면서 이를 일일이 기록하는 열의를 보였고 진시황이 이런 조고를 두고 힘이 세고 법률에 정통하다라며 그를 자신의 마차와 옥새를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아들 호해를 책임지고 가르치게 하는 중책까지 맡겼습니다. 호해의 사부가 된 조고는 늘 내궁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진시황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계속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진시황에게 계책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법치 강화와 엄격한 법 적용 같은 진시황의 구미에 똑 들어맞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진시황의 작은 아들 호해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 진시황이 어찌 된 일인지 능력과 명망을 갖춘 큰아들 부소보다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작은 아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고는 타고난 동물적 감각으로 호해의 헌심을 사는 것이 진시황의 더 큰 신임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또 진시황이 세상을 뜬 뒤라도 기댈 언덕이 필요했기에 호해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 기회를 어찌 그냥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꿍꿍이 속이 남다르고 야심까지 갖춘 조고는 이때 이미 앞으로 벌어진 일과 그에 따른 손익계 산서를 나름 뽑아둔 상태였습니다. 기원전 210년 겨울 진시황은 백성들의 들끓는 원성을 뒤로 한 채 5번째 전국 순시에 올랐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이후 진시황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전국 각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년 간격으로 직접 전국으로 도는 순시를 빼놓지 않고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순시에는 대규모 수행원과 엄청난 물자가 소모되었습니다. 황제의 마차를 책임진 조고도 당연히 수행대열에 포함되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순시 노선은 대체로 풍경이 아름다운 강남의 월이었기 때문에 작은 아들 호해도 아버지 진시황에게 동행하고 싶다는 청을 넣었습니다. 진시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조고의 거듭된 권유에 못 이겨 호해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우승상 이사와 장군 몽해 등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순시길에 오른 진시황은 흥이 나서 온몽택 지금의 호북성 강한 평원의 호수를 유람한 다음 다시 남쪽 전당강 쪽으로 내려가서 항주를 유람했습니다. 다시 회계산 지금의 절강성 소흥시 동남에서 대우에게 제사를 드리고 북상하여 낭야 지금의 산동성교 남현에서 불로장생약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순시가 진시황의 마지막 순시가 될 줄을, 그리고 하늘의 뜻인지 우연인지 몰라도 이때가 진시황이 막 나이 50을 넘긴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진시황이 귀로에 올랐을 때는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는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진시황 일행은 사구지금의 하북성 광종현에 이르렀고
그때까지 별 이상이 없던 진시황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수행원은 모두 진시황이 금세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은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진시황은 후계자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태자 부소가 자기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는 해도 부소는 큰아들이자 황제감이었습니다. 진시황은 길게 생각하지 않고 조고를 불러 유서를 받아쓰게 했습니다. 즉시 부소를 불러들여 함양 지금의 삼서성 함양시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황제 자리를 이어받도록 하라는 요지였습니다. 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유서를 전달할 사신을 부르기 직전에 진시황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서를 기록한 주간을 잘 갈무리한 다음 부소에게 보낼 사자를 불러야 할 조고는 진시황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의 약은 머리와 영악한 꾀가 바람개비 돌듯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고는 유서의 내용을 다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옥새가 자신의 수중에 있는 이상, 또 유서를 자신이 직접 받아쓴 이상 유서 조작은 별로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유서의 내용대로 부소가 수도 함양으로 돌아와 상을 치르고 이대 황제로 즉위하는 날에는 자신의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강직한 부소의 성품으로 보아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호해가 바람막이가 되어준다 해도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부소의 측근으로 병건을 쥐고 있는 몽염과 몽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소가 일단 황제가 되고 나면 조고로서는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유서의 원본이 전달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서를 조작하는 길밖에 없는데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때 조고의 머리를 스친 것은 다름 아닌 작은 아들 호해였습니다. 그렇다. 좀 모자라는 호해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시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거물 진시황이 사고에서 돌연 쓰러졌습니다. 유서는 환관 조고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환관 조고의 현란한 농간 공작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사고의 정변이라 부릅니다. 군대가 동원되지 않았지만 틀림없는 쿠데타였습니다. 조고는 지체 없이 호해를 찾았습니다. 황제께서 여러 왕을 왕으로 봉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들 태자께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태자께서 함양에 도착하면 곧 황제로 즉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자께서는 단 한 뼘의 땅도 못 가지실 테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조고는 호해의 의중을 슬그머니 떠보려는 것입니다. 호해의 반응은 뜻밖의 무덤덤했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않은가? 내가 듣기로 현명한 군주는 신하를 알아보고 현명한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본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왕으로 봉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조고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호해가 할 수 있는 모범적인 대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고는 정색을 하고 호해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천하의 권력을 잡느냐 잃어버리느냐는 왕자님과 승상이사 그리고 이 조고에게 달려 있습니다. 왕자께서는 이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남의 신하가 되는 것과 남을 신하로 삼는 것, 남을 통제하는 것과 남의 통제를 받는 것을 어찌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고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 호해는 제법 완강하게 버팁니다. 형을 패하고 동생이 황제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효다. 자기 능력이 약하고 자질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남의 공로에 힘입으려는 것은 무능한 짓이다. 이상 세 가지는 덕을 거스르는 행동이므로 천하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몸이 위태로워질 것이며 사직이 제사를 받지 못할 것이다. 조고의 불경스럽고 불순한 암시에 맞서 호해는 비교적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를 놓칠 조고가 아니었습니다. 한바탕 호해의 마음을 뒤흔든 다음 조고는 다음과 같은 말로 호해가 빠져나갈 명분을 마련해 줍니다. 다만 승상과 더불어 상의를 해보아야겠지만 말입니다. 호해는 마지못해 그게 좋겠다는 듯 조고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미 흔들린 마음입니다. 조고는 바로 승상 이사를 찾았습니다. 황제께서 돌아가실 때 맏아들에게 유서를 남겨 함양에서 영구를 맞이하게 하고 후계자를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유서가 미처 발송되기 전에 황상께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다들에게 내린 유서와 옥새는 호해 왕자에게 있습니다. 이제 태자를 결정하는 문제는 승상과 이 조고의 입에 달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조고의 이 말에 이사는 깜짝 놀라 화를 냈습니다. 내 어찌 이런 망국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단 말인가? 신하된 자로서 그런 논의를 하다니 말이나 되는가? 이사는 단호했습니다. 사태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조고는 재빨리 장군 몽염을 끌여들였습니다. 몽염은 장성을 쌓고 북방의 강적 흉노를 막은 명장으로 백성들의 신임이 아주 두터운 인물이었고 이사 역시 그를 존경하고 있는 터였습니다. 태자 부소의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했습니다. 승상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몽염 장군과 비교할 때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세운 공은 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대한 일을 실수 없이 꾀하는 데는 또 누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황제의 맏아들의 오랜 친구로서 신임하는 정도는 몽염 장군과 비교해서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조고는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시 황제의 진나라를 무너뜨린 간신조고의 다음 이야기는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